네가 라이센스 있어서 어쩌라고. 네가 이 업계에 들어왔는 이상 20년 이상 10년 이상 있는 과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을 깔보는 순간 당신은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안녕하십니까, 세구박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부가세 시즌이라서 부가세 시즌 때는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릴 틈이 좀 안 나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설 연휴 다음 날인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나서 이제 수습 새내기들 위한 이제 영상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고 이거? 이야. 형님. 두 분이 왔어? 설날인데 왜 안 쉬고 여기 있습니까? 피곤하네. 부가세 기간이잖아. 우리의 숙명이잖아. 아, 피곤해. 커피? 예, 이 정도만 하시. 안 그래도 이제 설 연휴 때 이제 세무사 이번에 합격했던 이제 수습 받고 있는 이제 후배가 올라왔어요.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아이고 형님,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은 본인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나 자신은 전문가로서 굉장히 숙련된 전문가적인 지식을 활용하여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 때는 뭐냐면은 바닥부터 다 시작을 해보이는 거예요. 5개월 동안에, 자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세무 스케줄이죠. 12월 말부터 해서 5월 말까지 소득세 끝나는 데까지 세무 스케줄을 이제 다 한번 겪는 게 수습 세무사로서 필수적인 교육 과정이죠. 이 교육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걸 안 겪으면은 개업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세무서에서 수습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무서에서 수습을 받으시면은 그리고는 필수적으로 근무세무사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세무서 수습 끝나자마자 그걸로 개업을 하신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세법은 알겠지만 실무적인 4대 보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근무를 하든 수습 때 이렇게 이제 세무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든 무조건 이 과정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풀칠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영수증을 이제 이렇게 해서 풀칠을 해서 그걸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붙이는 과정이죠. 저희가 이제 이걸 풀칠이라 그러는데 풀칠을 하면 느끼실 거예요. 아니 이거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진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지? 자,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영수증, 즉 실물 자료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실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산에 입력하게 되고요. 도전에 전표 처리를 했고 그 전표 처리가 재무제표가 되고 손익계산서가 되고 제조원가가 되고 합산이 되고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즉 시작은 굉장히 보기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물자료 영수증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보거든요. 이게 분실됐다라는 거는 세무사무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물자료들을 영수증이나 세액계산서라든지 또는 보험증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정성스럽게 풀칠하는 거, 이거는 우리 업계에 들어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풀칠 같은 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풀칠부터 장부가 시작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수습 5개월 동안 풀칠만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풀칠이라는 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소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세무 스케줄, 앞으로 5개월 동안 가질 수습 스케줄 제가 한번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말부터 수습을 시작했을 겁니다. 19년도 12월 말. 자, 19년도 12월 말에 딱 끝나고 나면은 2020년도 1월 10일까지 뭐 하셨죠? 원천세 신고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1월 10일까지는 월별 또는 반기에 대해서 원천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거기에 대한 간이지급조서, 하반기에 대한 간이지급조서, 이건 이번 해에 새로 생겼죠. 작년도에 새로 생겼죠. 간이지급조서를 이제 제출하는 거. 이 업무를 하다 보면 1월 10일까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수습에 대해서 이제 수습처에서 적응할 시간도 없이 원천 신고하고 그냥 시간이 후딱 갔을 겁니다. 그리고 1월 25일까지. 자, 이번에는 이제 1월 25일이 설 연휴가 끼어서 28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통상 1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전년도 하반기 2기에 대한 부가세를 이제 정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10일이 세액계산서 마감일이죠. 전자세액계산서, 전자계산서 마감일이다 보니까 10일까지는 세액계산서에 치중을 해요.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딴 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신고를 끝내지 말고 세금계산서만 정리를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10일에 세액계산서가 다 되면은 11일부터 15일까지 업체별 세액계산서, 종이세액계산서,
종이 계산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산을 해서 세행계약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마감을 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카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이든 매출이든 자료 정리하죠. 그 다음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용장이라든지 수출신고 필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정리가 또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자료를 정리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15일까지. 그렇게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거진 80%, 90%가 완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6일부터 20일까지는 업체별로 해서 이제 신고서가 100% 완성이 되는 거죠. 16일부터 20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20일까지 모든 업체에 대해 부가세 신고서가 거진 8, 90% 이상이 마감이 다 쳐져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마감까지 치고 나면은 21일부터는 사실상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를 하라고 사장님들한테 고지 금액이 얼마니까 2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금액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납부서를 보내드려야 되고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원래는 우리가 매출을 하고 매출처에서 부가세 내라고 따로 돈을 받죠, 사장님들이. 근데 사장님들이 자 1억만큼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거래처에서 1,000만 원을 부가세 내라고 1,000만 원 작년도 한 뭐 8월 달쯤에 줬다고 할게요. 자, 근데 돈이 급하면은 1억 1,000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 1월 25일까지 부가세 내야지 하면서 가지고 계시는 분 있나요? 거래처 사장님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체계적이신 분들 있나요? 없죠? 그냥 다 닦아 먹었죠, 부가세.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매출이 크고 부가세 부담이 큰 사람들, 부가세 부담이란 말이 조금 웃기긴 웃긴데 원래는 매출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다 줬기 때문에 부가세라는 건 부담이 없죠, 제로죠. 그럼에도 이제 원체 이제 현금 흐름이 어려우시면은 부가세를 먼저 미리 땡겨서 쓰다 보니까 통장 잔고가 없죠. 이때 매출 거래처가 큰 사람들은 이 스케줄보다 앞서서 거진 15일쯤에 한 10일간의 이제 기간을 두고 15일쯤에 좀 땡겨서 좀 마감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장님들이랑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한 15일쯤에 마감을 해서 대략적으로 거진 90% 가까이 마감을 해서 사장님 이번에 부가세 이제 납부 금액이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돈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부가세가 이제 좀 힘들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징수유예를 부탁을 드리죠. 징수유예 같은 경우에는 기한에 3일 전까지가 들어가는 게 F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먼저 사장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가 좀 힘들겠다, 징수를 좀 유예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징수유예에서 유예 신청서 작성해서 사장님들 징수를 유예 좀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큰 데는 어지간하면 15일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이 스케줄로 가면은 저는 이제 좀 편하더라고요. 25일 날은 이제 대기하는 날이죠. 최종 확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은 25일 날까지 이제 수정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부가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니까 25일까지는 이제 거진 오전 오후 2시 3시 전까지는 홈택스 신고 접수 들어가고 납부서 보내드리고 가상계좌 납부할 수 있게 전거래처가 납부가 다 됐는지 징수유예가 제대로 다 들어갔는지 검토를 최종적인 검토라는 게 25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 기한을 이제 마쳤어요. 1개월 정도 부가세 실무를 한번 봐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실무랑 많이 다르실 겁니다. 먼저 우리는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 일단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 옛날의 선배님들 현재 업계에서 20년, 30년 잘 없는데 뭐 어쨌든 20년 이상 하신 이제 과장님들, 사무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부 다 종이었어요. 자, 이번에 신고해 보면서 정말 양이 많죠? 근데 그 전제가 없고 전부 다 종이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분들이 일하실 때는 정말 그분들 리스펙 하셔야 되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업계에서 20년 이상 일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조건 존경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1개월 실무를 보신 수습 세무사, 수습 새내기들이 무조건 느껴야 될 마음입니다. 이게 하시다가 건방진 마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라이센스가 있는데 어쩌라고? 네가 라이센스 있어서 어쩌라고? 네가 이 업계에 들어왔는 이상 20년 이상, 10년 이상 있는 과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을 깔보는 순간 당신은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수습 세무사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깨에 힘을 다 빼세요. 수습처에서 나는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야 라는 대도 않는 마인드 정말 쓰레기 같습니다. 버리세요. 먼저 업계에서 선배님들한테 과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한테 리스펙하는 마인드 그거 가지고 수습생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1월 25일까지. 자, 이번에는 1월 28일까지 부가세 신고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1월 30일까지 지급조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천 이행 신고서를 넣는 거는 원천세 납부를 위한 거예요. 그 원천세 납부를 위한 원천 이행 신고서와
지급조서에 간에는 무조건 일치를 해야 되죠. 지급조서를 왜 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대한 국세청을 향한 영수증입니다. 지출조서죠. 내가 이 사업자가 한 해 인건비가 얼마가 나갔습니다. 이게 작년도 신고했던 원천 이행사항 신고서의 총 합이랑 일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비과세 부분에 대한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걸 다 계산을 해서 19년도 기속에 대한 원천 이행사항 신고서 합계 금액과 이번에 19년도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하는 금액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급조서 제출했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근로자는 3월 10일까지 이제 연말정산을 들어가겠죠. 연말정산을 들어가는 거고 사업자는 이제 3월 말까지 들어가는 법인세 때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5월 달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는 거죠. 자, 지금 수습세무사들은 전부 다 제 말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30일까지 4대 보험과 지급조서에 대한 마감이 끝났으면은 2월 10일까지는 우리는 부가세는 부가세 과세사업자 또는 겸용사업자만 신고 들어가는 부분이죠. 2월 10일까지는 개인사업자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30일 좀 면세사업자들이 많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거진 부가세 때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1월 25일 끝나자마자 못 쉬고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만 주거랍니다. 거진 15일 동안 부가세 신고 기간이 1월 25일이 아니라 거진 2월 10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어요. 거진 종합소득세가 85%에서 90% 이상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게 특히 매출 파트는 거진 100%죠. 확정이 돼야 되는 게 2월 10일까지의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신없이 2월 10일까지 지나갑니다. 자, 3월 31일까지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게 뭐죠? 전년도에 대한 법인세 결산과 조정이죠. 자, 이때 있어가지고 조금 쉬세요. 조금 쉬고 홈택스가 진짜 잘 돼 있죠. 홈택스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연말정산에 대한 간소화 PDF 파일이 잘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병원비, 교육비, 도전이든 세무사랑이든 다 쳤습니다. 직접 쳤어요. 다 그 영수증 보고 직접 쳤습니다. 연말정산 또 하나의 업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어지간하면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 간소화 PDF 파일 다 받아오죠. 도전이든 세무사랑이든 업로드만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이 돼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어지간하면은 근로자 10인이 넘어가는 사업자에 대해서 PDF로 받았는 거 업로드 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직접 쳐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전산에 의존해버리면은 전산이 틀렸을 때 전산이 틀려는 못 잡아냅니다. 우리가 세법상 전산에 입력하는 게 의료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의료비가 잘못해서 전산에 반영이 됐어요. 자, 그럴 경우에 매번 전산 따라가다 보면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산에 입력되는 것도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알기 위해서는 직접 수기로 입력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는 결제를 해야 되니까 결제를 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직접 연말정산을 입력을 하십시오. PDF를 땡기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연말정산 들어가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지간하면은 2월 중순부터 법인세를 스타트하는 게 맞죠. 부가세가 끝나자마자 법인업체에는 법인 결산 필요한 서류를 다 알려주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는 2월 중순부터는 어지간하면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시다 보면은 3월 30일까지 맞추는데 법인사업자가 많은 사무실은 3월 31일 맞추는 것도 좀 힘드실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3월 31일에 보면은 연말정산 간소화도 다 해야 되고 법인세 결산 조정까지 다 끝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세무사무실로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는 것도 우리가 주업이지만 잘 보셔야 될 게 요즘은 이제 기업 대출이 많죠. 기업 대출이 많다 보니까 금융권을 위한 법인 결산 때 그 결산이 재무제표가 확정돼서 그 기업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될까 도 함께 보시면은 법인세에 대한 이해폭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확정지었는 재무제표는 국세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신용보증재단, 기금, 또 기술보증 또는 금융권, 건설업 쪽 같은 경우 입찰을 보기 위한 재무비율이라든지 우리가 확정짓는 재무제표라는 거는 단순하게 국세청 세금 신고용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쪽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등으로 해서 많이 쓰임이 있거든요. 그거는 법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할 때 너무 법인세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활용될 거다라는 것도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제 맞추시는 게 좋아요. 법인이 끝나면은 4월 25일까지는 법인 이제 1기 2020년도 1기 예정신고 요거 하나만 하면 거죠. 조금 쉬어가세요. 4월 25일 조금 쉬세요. 왜 그러냐면은 4월 25일 끝나면은
5월 31일까지 소득세인데 뭐죠? 헬 시즌이에요. 마지막 수습 1개월 차가 죽음의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많은 데는 정말 업무량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작년도 같은 경우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그지 일주일 그렇게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가 정신없이 5월까지가 후딱 지나갈 거예요. 하루하루가 진짜 거지 같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만두고 싶고,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업을 평생 할 수 있을까? 수습하면서 정말 고뇌가 많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 업계가 상반기는 업무량도 많고 급여도 적고, 수습 때 급여 뭐 해봤자 저는 50만원 받았겠죠? 많이 받아봤자 120만원이에요. 뭐 제주도 가시면 200만원 받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원체 오는 수습 세무사나 그런 게 없으니까 수습 세무사가 제주도 가게 되면은 근무 조건을 해서 채용을 해요. 그러면 수습 때부터 200을 줘요. 제주도는 저 때는 그랬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급여도 적은데 고생은 고생대로 해. 매일 야근이고. 제 후배는 극하더라고요.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정상 근무를 다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면서 이제 수습 받았던 후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와 1개월 했는데 형님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잘 버텨내셔야 우리 쪽 필드에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하고요. 부가세이 끝낸다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습 새내기들. 그리고 아까 제 중간에 얘기했던 거, 라이센스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쪽 업계에서 얼마나 버텼는지입니다. 버티세요. 버티시면은 무조건 해 뜨는 날이 옵니다. 그게 우리 쪽 세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